이 신발 끝판왕입니다. 슈아 슈거지 여러분, 나른입니다. 오늘 소개할 신발은 푸마입니다. 푸마는 요즘 나이트로 폼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데일리 트레이너부터 레이싱화까지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할 신발은 맥스 쿠셔나 맥맥스 2입니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이 신발은 푸마 코리아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리뷰는 100% 제 견해입니다. 어떠한 협상 요청 또는 금전적인 지원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 신발 어떤 신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신발의 스펙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슈피팅 가이드입니다.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원이랑 동일 사이즈로 가시면 됩니다. 푸마가 발볼이 좀 좁게 나옵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베이스가 넓어서 좀 넉넉해 보이지만 여전히 공간감은 좁은 편입니다. 저는 지금 255 사이즈로 신는데 딱 좋습니다. 전혀 헐렁헐렁하지 않습니다. 조금 타이트한 거 불편하신 분한테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칼발이 저에게 잘 맞습니다. 요거랑 비슷한 걸로 본디 9가 있습니다. 본디 9 같은 경우도 보기에는 넓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에 살짝 타이트한 핏입니다. 그래서 본디 스탠다드 버전이 잘 맞는 분에게는 핏이 상당히 잘 맞을 거며, 그게 조금 타이트하고 불편하시면 이것도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255 사이즈로 갔고 핏은 약간 칼발용입니다. 착화감입니다. 이 신발의 착화감은 진짜 미쳤습니다. 맥스 쿠셔나이다 보니 확실히 이 어퍼의 플러시한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힐 패딩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신고 벗기에도 편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 혀가 특징입니다. 매그맥스 혀 같은 경우는 원도 동일하지만 이렇게 풀탭도 되어 있지만 이 니트 소재가 정말 부드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안에 돌아가지 말라고 밴딩 처리까지도 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요 느낌이 매우 좋습니다. 레이싱화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를 줄이고자 얇게 혹은 약간 범퍼 패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푹신한 느낌이 적습니다. 반면 일반 데일리화 같은 경우는 혀에 두꺼운 패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푹신은 하지만 통기성은 좀 떨어지고 또 무게가 늘어납니다. 매그맥스에 들어간 이 패딩은 니트 어퍼인데 착화감과 무게감의 밸런스가 정말 뛰어납니다. 혀는 데일리화 중에서 이것만큼 마음에 드는 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통기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중이다 보니 조금 더운 편이긴 합니다. 이 신발의 안정감입니다. 안정감은 완벽합니다. 이 베이스가 보시면 정말 넓습니다. 본디랑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진짜 넓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넓을 뿐만 아니라 옆에 사이드 홀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힐 카운트도 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의 안정감은 중립화 중에서 최고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짝 내전 있는 분도 충분히 무리 없이 신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신발의 쿠션감 장난 아닙니다. 46mm에서 오는 쿠션감이 엄청납니다. 더구나 나이트로 폼이 들어갔습니다. 나이트로 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ATPU인지 헤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다른 브랜드 신발에 들어간 거랑 비교하면 최소한 헤바급은 이상이기 때문에 진짜 뛰어납니다. EVA 들어갔거나 질소 타입 EVA만 들어간 맥스 쿠셔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신발은 맥스 쿠셔나 중에서 쿠션감은 특급입니다.
8mm 힐 드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쪽이 38입니다. 앞쪽이 38이라는 것 자체도 진짜 미쳤는 게 웬만한 데일리 트레이너 힐 스택이랑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발의 쿠션감은 제가 좋아하는 약간 푹신한 성향입니다. 이 신발의 락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뻣뻣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은 스택 하이트에서 토우 스프링이 있을 때 락커 필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공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맥스 쿠션하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상당히 편했던 신발입니다. 이 신발의 주법, 힐 스트라이크, 미드풋, 포풋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워낙 베이스가 전체 다 넓기 때문에 힐을 착지하든 미드풋 하든 앞으로 달리든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 신발이 푹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물컹물컹할 정도는 아닙니다. 즉 힐로 닿았을 때 아치가 무너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절대 아니었고, 심지어 앞쪽 같은 경우도 가해내나 가해를 그렇게 유발하지 않는 신발이었습니다. 워낙 안정감이 좋았기 때문에 이 신발은 주법 같은 경우 힐 스트라이크, 미드풋, 포풋 모두 가능합니다. 심한 평발만 아니면, 심한 과해내만 아니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이 신발의 용도는 맥스 쿠셔닝하답게 이지런, 조깅, 그리고 LSD에 가장 적합합니다. 워낙 무게가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 맥스 쿠셔닝이다 보니 빠른 페이스 전용으로 나온 신발은 아닙니다. 물론 빨리 달리면 생각보다 뛰어난 반발력에 상당히 좋은 느낌이 들지만 요즘 나오는 다른 슈퍼 트레이너나 카보나에 비해서는 확실히 페이스를 올릴 수 있는 신발은 아닙니다. 저는 이 신발 워킹용, 조깅용, LSD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비교 가이드입니다. 이 신발이랑 비교할 신발은 당연히 원입니다. 두 신발의 어퍼 착화가 거의 흡사합니다. 차이점을 느끼기 매우 어렵습니다. 쿠션감, 2가 살짝 더 소프트해졌습니다. 밀도를 약간 줄인 것 같습니다. 둘 다 나이트로 폼이고 스택 하이트는 동일하지만 이 신발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웃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원이 조금 더 낫습니다. 원이 조금 더 아웃솔도 두껍고, 그렇다고 해서 2 같은 경우도 딱히 딸리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푸마 그립, 아웃솔 내구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신발의 안정성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베이스가 넓고 사이드 월이 높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신발의 안정성 다 괜찮았습니다. 무게는 2가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신발 엄청난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게 차이가 있고 좀 더 소프트해진 매그맥스 2가 살짝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이랑 비교할 다른 신발은 바로 뉴발란스의 모어입니다. 모어 같은 경우도 리커버리용 맥스 쿠션나 끝판왕으로 나왔던 신발입니다. 두 신발을 비교했을 때 착화감 둘 다 매우 뛰어납니다. 둘 다 정말 편안합니다. 미솔 같은 경우 확실히 이 나이트로 폼이 들어간 매그맥스가 더 나았습니다. 푹신한 느낌이 이 신발이 더 들긴 들었지만 푹신하면서도 튕겨주는 느낌이 확실히 이 신발이 더 나았습니다. 두 신발의 무게, 이 신발이 훨씬 더 가벼웠습니다. 둘 다 리커버리용으로 상당히 괜찮고 워킹용으로도 괜찮지만 안정성까지도 둘 다 매우 좋지만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반발력이 있는 매그맥스가 더 나은 제품입니다. 또 다른 비교 제품은 바로 미즈노의 네오비스타 2입니다. 네오비스타 2는 사실 나일론 플레이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더 튕겨주는 느낌이 있는 신발일 수 있습니다. 두 신발의 속도를 냈을 때는 확실히 매그맥스 2보다는 좀 더 미즈노 네오비스타 2가 더 속도감이 나왔습니다. 락커 같은 경우도 네오비스타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와서 좀 더 빠른 달리기에 나왔습니다. 둘 다 안정감도 좋았지만 매그맥스 2가 사이드 월이 좀 더 높았고
힐 카운터가 훨씬 튼튼했기 때문에 안정감은 매그맥스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착화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매그맥스가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어퍼에 패딩이 정말 많이 들어갔고 발을 감싸는 느낌이 좋았다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네오비스타2 같은 경우는 착화감에서 호불호가 상당히 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칼발용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발볼이 있는 분은 네오비스타2가 더 편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발을 감싸는 느낌은 매그맥스2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신발 같은 경우 느린 페이스일수록 느낌은 매그맥스가 좋았고 빠른 페이스로 올라갈수록 네오비스타2가 좀 더 나았습니다. 다음 비교 신발은 바로 나이키의 보메로 플러스입니다. 보메로 플러스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둘 다 스택 하이트가 거의 동일한데 두 신발 같은 경우도 이 신발은 좀 더 빠른 페이스에서 느낌이 나왔고 매그맥스는 좀 더 느린 페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맥스 쿠션화라고 봤을 때 리커버리 용도로 본다면 저는 매그맥스2가 좀 더 나은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데일리에 가깝게 좀 더 페이스를 올릴 수 있는 신발은 보메로 플러스였습니다. 착화감 둘 다 괜찮았고 무게 같은 경우는 매그맥스가 살짝 더 가벼웠습니다. 안정감 같은 경우가 또 차이가 나는데 보메로 플러스는 웬만한 중립이면 신을 수가 있지만 확실히 넓은 베이스랑 이 사이드 올로 인하여 안정감에서는 매그맥스가 더 나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발과 비교할 수 있는 신발이 바로 슈퍼 블라스트 2입니다. 슈퍼 블라스트 2는 사실 맥스 쿠션화로 보통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무게가 가볍기 때문입니다. 45mm가 넘는 스택 하이트를 가진 신발 중에서 메가 블라스트랑 이 슈퍼 블라스트 2가 가장 가볍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페이스에서 훨씬 더 나은 신발은 맞습니다. 둘 다 리커버리 용도로 다 신을 수 있지만 그래도 리커버리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매그맥스가 좀 더 낫고 스피드를 원한다면 슈퍼 블라스트가 여전히 더 나은 신발입니다. 다만 이 맥스 쿠션화 중에서 그래도 지금 슈퍼 블라스트 2 다음으로 가장 가벼운 신발이 이 매그맥스 2입니다. 호카의 본디, 뉴발란스의 모, 브룩스의 글리세린 맥스보다도 매그맥스 2가 더 가볍습니다. 슈퍼 블라스트 2 급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맥스 쿠션화랑 비교했을 때는 이 신발이 확실히 더 낫습니다. 다만 이 두 신발을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이 슈퍼 블라스트 2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이 신발은 맥스 쿠션화 중에서는 끝판왕입니다. 슈퍼 블라스트나 메가 블라스트를 제외하고 맥스 쿠션화 중에서 리커버리 용도로 본다면 이 신발이 1인자가 맞습니다. 물론 좀 더 빠른 페이스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이 신발보다 좀 더 나은 신발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호카의 본디나 뉴발란스의 모나 브룩스의 글리세린보다는 확실히 맥스 쿠션화로 더 나았을 뿐만 아니라 무게도 더 가벼웠고 튕겨주는 느낌이 더 나았던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 신발을 저는 워킹용으로 강하게 추천할 뿐만 아니라 웬만한 분들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심지어 초보인 분, 가채직인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딱 한 가지 단점이라고는 아무래도 저 같은 칼발에게는 잘 맞지만 발볼이 넓은 분에게는 요거보다는 다른 맥스 쿠션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맥스 쿠션 리커버리는 1등 확실하고 여기서 어퍼만 레이싱용으로 나오면은 진짜 슈퍼 블라스트는 안 먹을 것 같은데